안녕하세요. 에디터 미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주에 왔는데요. 바로 옆에 계신 예쁜 분을 만나러 왔어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바베바니입니다. 사실 저는 현경님을 안 지는 꽤 됐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처음 본 게 거의 10년 전인 것 같은데요. 그때만 해도 인플루언서라는 개념이 잘 없었는데 운동법 알려주는 컨텐츠를 많이 올리셔서 제가 팔로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인스타 팔로워가 몇 명이 되시죠? 지금 51만 명이에요. 와, 51만 명이면 진짜 많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요즘에 워낙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지금 인스타그램을 한 지 진짜 오래되긴 했더라고요. 10년 정도? 그 10년 전이랑 삶을 비교하면 많이 달라지긴 했죠. 아, 진짜. 네. 그 10년 전의 삶은 어땠나요? 저는 원래 운동을 하던 사람이 아니고 산업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필라테스랑 전혀 관련이 네, 없어요? 전혀 관련이 없고 운동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체력도 진짜 약하고 스쿼트 하나만 하려고 해도 다리를 덜덜 떨면서 했거든요. 정말. 무릎이 흔들거리면서 막 이러면서 했거든요. 디자인 일을 하다 보니까 야근도 너무 많이 하고 건강도 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운동 쪽으로 관심을 제가 가지게 됐어요. 운동을 잘해서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못하는데 좀 건강해지고 싶어서 직업을 바꾼 케이스예요. 저는 직장인이었으니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직장인이 안정적이잖아요. 그냥 네. 매달 네. 똑같은 급여가 들여오니까. 네. 근데 이제 필라테스 강사를 하는 순간 어떻게 네. 보면은 이렇게 센터를 차리지 않는 이상 계속 알바식으로 그쵸. 프리랜서식으로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딱 그냥 퇴사를 딱 결심하고 딱 필라테스 강사를 하자고 결심하신 거예요?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이 직장을 내가 10년, 20년을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항상 많이 했거든요. 두 번째 직장에 들어서 일을 해보니까 나는 진짜 이 직업을 끝까지 할지는 못하겠구나. 왜냐면 내가 이제 이 직업을 할 때 그래도 좀 즐기면서 해야 되는데 뭐 근데 직장을 즐기면서 하긴 어렵긴 하지만 그때 당시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일할 때 제가 항상 너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일할 때 너무 항상 화가 나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많이 예민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제 모습이 좀 싫더라고요. 불안한 직업인데 그거를 감안하고 그냥 과감하게 그때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나의 행복을 찾아서. 네, 왜냐면 제 나이가 그때 되게 걸쳐있는 나이였어요. 진짜 막 20대 초반도 아니었고 20대 중반에 좀 걸쳐 있었나? 그러니까 이때 아니면 후반에 가서는 제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도전을. 사실 그때도 어린 나이인데. 근데 약간 저희 그때는 그랬어요. 내가 맞아. 20대 후반이 되면 내가 하고 싶어도 왠지 못할 것 같다. 그때 되면. 그래서 지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운동을 통해서 삶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180도? 180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성격도 활발해지고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생각보다 내성적인 타입이었어요. 친구들 앞에서는 엄청 재밌게 막 이런 활발한 사람인데 다른 데 가서는 그렇게 말이 많지 않은? 그랬는데 이제 수업을 하려면 정말 많은 회원님들 앞에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면서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극복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앞에서는 아닌 척을 해야 되니까 그게 나중엔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생계가 됐잖아요. 왜냐면 저는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다 그만두고 필라테스를 하겠다고 자격증을 따고 이제 이걸로 완전 이제 저는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걸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필라테스 뭐 인플루언서도 많지만 네. 그 10년 전만 해도 이제 필라테스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었잖아요. 많이 없었어요. 네. 처음부터 제가 홈트를 올렸던 건 아니었고 원래는 바디 체크 사진을 올렸었어요. 그냥 혼자 이제 바디 체크를 많이 하면서 몸이 이제 많이 달라졌으니까 그런 게 재밌어서 올렸는데 또 사람들이 어떻게 몸매 관리 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많이 물어봐 주시니까 저도 재밌어서 그럼 오늘은 이 운동법을 찍어야겠다. 오늘은 이걸 알려드려야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많이 보고 또 팔로우를 하고 그렇게 된 거죠. 인플루언서의 삶은 좀 어때요? 저는 인플루언서가 아니니까 사실 너무 궁금하거든요. 근데 좀 재미없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딱히 인플루언서의 삶이 너무 좋다 막 이렇게 별로 느끼는 타입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냥 나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많은 일을 해볼 수 있었고 지금도 많은 일을 하고 있고 하니까 좀 되게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진짜 많은 브랜드들이랑 뭐 콜라보도 하고 영상도 많이 찍고 화보도 많이 찍고 이렇게 정말 많이 일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너무 여한이 없어요. 제가 전주에 사니까 보통은 이제 경기권에 많잖아요. 서울, 뭐 일산, 부산, 대구, 뭐 울산. 엄청 멀리 다녔어요, 진짜. 젊었을 때라 가능한 거겠죠? 네. 제 열정을 불태웠어요. 제가 진짜 힘든데 네. 이렇게 일을 언제 해보겠어. 일이 들어올 때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좀 수입도 많이 버셨어요? 그렇죠. 왜냐면 거의 주말에도 거의 쉬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원래 저는 주말에는 무조건 쉬어야 된다는 약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주말에 일이 많이 들어오니까 일이 들어올 때 열심히 해야 되니까 주말에 매일 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좀 어떻게 활동하세요? 제가 19년도에 여기 지금 센터를 오픈을 했거든요. 한 1년 뒤에였나? 코로나가 터졌어요. 센터를 오픈하고 나서도 계속 그렇게 브랜드들이랑 활동을 하고 촬영도 하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그 이제 활동들이 전부 다 이제 중단이 됐죠. 그러면서 저한테 또 다른 일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요즘에는 뭐 1인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공구들을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저한테 이제 그 일이 들어왔어요. 어떤 물건 위주로 좀 이렇게 마켓을 하세요? 보통은 제가 이제 다이어트 할 때 먹는 뭐 식품이나 운동할 때 입는 뭐 제품이라든지 바르는 제품이라든지 거의 다이어트 쪽으로 많이 하기도 하고 근데 좀 뷰티 쪽으로도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셔서 세수하는 기기나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많이 도전해봤어요.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나도 이걸 꾸준히 쓰고 싶다라고 했던 제품들을 많이 진행을 해왔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팔로워가 네. 많기 때문에 그런 네. 브랜드들이 이제 제안을 하고 그런 기회가 또 오는 거잖아요. 네. 제 생각에 젊은 사람들이 리치가 될 수 있는 게 약간 인플루언서가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추천을 하시나요? 제가 했을 때 당시에는 거의 진짜 운동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정말 콘텐츠들이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정말 관심 있고 하고 싶은 콘텐츠만 있다면 도전해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진짜 재밌는 경험을 많이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인플루언서가 정말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거의 뭐 연예인급으로 많이 하고 맞아요. 있는데 그 와중에 경쟁 심리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그냥 우와 저도 이러고 봐요. 오빠 잘한다. 예전에 올렸던 것들이랑 스타일도 많이 달라졌고 이러니까 저도 보면서 아 이렇게도 해서 올리는구나. 나도 이렇게 나중에 해봐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경쟁 심리라기보단 약간 좀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하는 이 사람은 되게 이렇게 잘 자기를 브랜드화 시켰구나. 약간 이런 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인플루언서라서 좀 힘들거나 싫은 점도 있어요? 불편한 건 딱히 없는데 저 혼자만의 그거 같아요.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인스타를 하다 보니까 더 뭔가 좋은 컨텐츠들을 많이 개발도 해야 되고 요즘엔 또 엄청 다들 열심히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고뇌? 나는 이제 어떤 방향으로 더 만들어야 될까?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좀 있는 것 같아요. 10년 동안 인스타그램을 했으면 웬만한 운동 영상들은 다 올려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정체성의 혼란? 이 똑같은 동작을 또 찍어야 하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올려야 하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현경님 인스타 보면은 되게 비포 애프터 컨텐츠가 되게 많아요. 쪘다 뺐다를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원래 다른 사람이 살 뺀 거 보면 되게 잘 빼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살이 그때 엄청 많이 쪘을 때가 신혼 초였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터지고 뭐 신혼 초기도 하고 남편이랑 매일 이제 맛있는 거를 먹다 보니까 그때 좀 급격하게 살이 막 쪘었어요. 아 이대로는 좀 안 되겠다. 나는 이제 홈트도 찍어야 되고 사람들한테 이런 거를 좀 전달하는 사람인데 몸매 관리가 너무 안 돼 있고 하니까 그래서 좀 마음을 먹고 사람들한테 오히려 소문을 냈어요. 저 다이어트 시작한다고. 그래야 빼거든요. 소문을 내고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면서 같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식단 공유하면서 운동 영상도 같이 공유했어요.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그렇게 막 쪘을 때여가지고 좀 보조제 같은 거에 도움도 받기는 했어요. 또 유지를 계속 했는데 유지어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 쪘을 때도 저가 약간 커트라인 선을 정해놨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선까지 쪘을 때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맞아, 그거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까지 지금 유지한 지 한 3, 4년 정도 됐나? 그렇게 관리해온 것 같아요, 계속. 근데 막 진짜 먹고 싶으면 어떡해? 진짜 먹고 싶을 때는 저는 먹을 때도 있고 아니면 그거에 대체 간식. 예를 들면요?
저는 좀 약간 단 걸 좀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집에서 많이 좀 만들어놔요. 요거트를 사서 요거트에 이제 뭐 알룰로스 조금 넣고 뭐 블루베리 넣어서 얼려서 그걸 아이스크림처럼 먹는다든지. 그리고 또 초콜릿을 진짜 좋아하는데 다크 초콜릿을 샀어요. 그래서 진짜 한 조각. 네, 진짜 한 조각으로 충족. 약간 정신력도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할 때. 맞아요. 근데 그게 처음엔 안 되거든요. 이게 쌓여서 되는 거예요. 아, 그것도 쌓여서. 하다 보면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처음부터 저도 못했어요. 몇 번 실패하고 그때 그래서 일부러 소문내고 한 거거든요, 시작을. 아니, 근데 허리 되게 잘록하시잖아요. 밥에 많이 하면 허리인 것 같은데, 나는. 허리 몇 인치세요? 저도 원래 잘 안 재다가 오늘 재봤거든요. 네. 질문지에 있길래 네. 오늘 재봤는데 23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근데 워낙에 날씬하신 분들이 많아서 아, 근데 약간 좀 저는 이런 거 타고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골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현경님 같은 경우 좀 타고나시는 거겠죠? 원래는 제가 타고났다는 생각은 안 해봤었거든요. 다이어트를 하고 살이 다 빠지고 제 골격을 보다 보니까 아, 나는 골격이 상체가 이렇게 생겼고 하체가 이래서 조금 여기가 더 도드라지는구나 라는 건 있더라고요. 근데 또 노력을 통해서 보완이 되기도 해요. 사실 저도 흉통이 좀 크거든요. 코르셋이 흉곽 줄이는 데 도움이 네네네.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코르셋 사서 입어본 적도 있었어요. 어떠셨어요? 답답해요. 코르셋을 딱 꼈을 때는 되게 뭔가 내가 허리가 잘록해진 것 같고 기분 좋은데 이게 호흡이 힘들어지니까 생활이 좀 불편해지더라고요. 장시간 착용은 안 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하면 진짜 좀 줄어드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장시간 착용하는 건 장기에는 좋지는 않아요.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당근에 팔았어요. 그리고 필라테스 호흡법이 이 흉통 줄이는 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필라테스 호흡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필라테스 호흡법은 그 흉곽성 복부 호흡이라고 해서 갈비뼈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복부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갈비뼈를 사방으로 크게 부풀렸다가 다시 수축하는 호흡법이에요. 근데 보통은 많은 분들이 호흡을 하라고 하면 갈비뼈의 앞면만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실수를 하시냐면 이렇게 앞쪽만 많이 쓰세요. 근데 이렇게 앞만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갈비뼈가 우리 몸을 사방으로 다 감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 옆, 뒷면을 다 풍선처럼 부풀린다고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랫배는 튀어나오지 않게 지퍼를 당긴 것처럼 좀 긴장감을 주시고 손으로 갈비뼈를 이렇게 앞뒤로 잡을 수 있으면 잡아주시고 어깨가 불편하면 그냥 이렇게 감싸주시면 돼요. 저는 편안하게 내려놓고 보여드릴게요.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뱉고 몸통을 부풀렸다가 수축을 하면 이 옷이 늘어났다가 헐렁해지는 느낌이 살짝 나요. 그런 느낌을 느껴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마시고 내뱉고 호흡은 뭐 자기 전이나 뭐 네. 그럴 때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아침에 일어나서 해도 괜찮고 그리고 자기 전에 해도 괜찮고요. 자세가 구부정하거나 많이 틀어지신 분들은 호흡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현경님 그러면은 네. 이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지금 2세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와. 내년에는 소식이 있지 않을까. 현경님 닮은 아기 너무 예쁘겠다. 남편분도 운동하시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완전 건강한 아기가 나올 것 네, 같아요. 남편도 지금 뭐 애기 나오면 벌써 뭐 플랜 다 짜놨다고. 진짜요? 네, 막 애기 데리고 막 어디를 가고 무슨 운동을 시키고 막 그게 자기 머릿속에. 좋다. 오늘 현경님 보러 전주까지 내려왔는데 운동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제 인플루언서에 대한 얘기도 잘 해주셔가지고 되게 오늘 좋은 컨텐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인터뷰는 오늘 이것으로 마칠게요. 안녕.